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알찬 방위 소식을 모은 국방탐구 생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최근 영국 판보로 에어쇼에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항공 강국으로 성장할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 공군의 주목도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공군과 영국 공군은 우주정책협의체 회의를 열어 군사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었는데요. 최근 독일 공군이 2024 피치 블랙 훈련에서 한국 공군을 불공정하게 대했다는 소문과는 달리 영국 공군은 한국 공군을 평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을 동등한 외교적 지위로 대우하며 두 국가의 공군과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은 독일과는 매우 다른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긴장된 태도를 보이며 영국을 급히 방문했습니다. 일본이 급하게 움직인 이유는 공동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20억 파운드, 즉 약 3조 5,800억 원을 투자하고 전체적으로는 120억 파운드, 약 22조 5,30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예산 지원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 등 현지 언론은 일본과 이탈리아가 영국과 협력해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프로그램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노동당이 전투기 개발 자금을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전 보수당 국방 관계자들 또한 프로젝트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국방 싱크탱크는 향후 5년 내 유럽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선 후보가 6세대 전투기 개발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향후 10년 안에 나토를 군사적으로 시험할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에 4분의 1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때 일본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발표하며 큰소리쳤지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기술력이 뛰어난 영국과 손을 잡아 공동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정권 교체 이후 영국이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되며 일본은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제작하는 시대가 이미 끝났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이 개발한 전투기는 F일 뿐이며 FE는 사실상 F-16의 개량형에 불과해 독자적인 개발로 보기 어렵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도의 전투항공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려는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았으며 실패할 경우 미쓰비시 중공업의 소형 여객기처럼 좌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본의 항공공학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영국이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충격을 받은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도입하면 일본의 기술 수준이 10년은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굳이 독자 개발을 고집할 필요 없이 한국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의 유명한 방위 유튜버는 인도 정부가 차세대 전투기를 수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후보로 F-35, 수호 257, 그리고 한국산 KF-21이 고려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량 도입해 중국을 견제한 바 있으며 5세대 전투기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놀라운 속도로 개발 중인 KF-21을 구매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KF-21 한국산 첨단 모형이 전시되자 유럽 내에서도 가성비 높은 KF-21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번 에어쇼를 계기로 여러 국가의 구매 목록에 KF-21 전투기가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본은 영국이 빠질 경우 사우디를 다시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는 이미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큰 계획을 발표하며 이 문제를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사우디는 지캡에 가입하려 했을 때 일본이 이를 반대했으나 영국의 배신으로 인해 일본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6세대 전투기와 위성을 함께 개발하는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을 위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와의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보도되었지만 이번에 중형 위성까지 포함된 협상이 처음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한국이 발표한 KF-21 전투기의 3가지 모델 중 하나인 수출형 모델 KF-21SA가 사우디아라비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판보로 에어쇼에서 한국산 첨단 항공기 모형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 엔진은 KF-21 블록3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F-21 전투기는 블록3를 거쳐 고성능 데이터 링크, 극초음속 미사일, 레이저, 무기 기술을 탑재한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에어쇼에서 공개된 첨단 항공기 엔진은 현재 KF-21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는 F414 엔진과 동급이지만 실제로는 F414의 15,000파운드 출력보다 큰 18,000파운드 출력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더 높은 출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2000켈빈급 소재 기술 사업은 2025년 완료될 예정이며 더 높은 성능을 달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사우디와 6세대 전투항공기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서 전투항공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와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을 연구 개발하여 앞으로 사우디에 약 200기의 위성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6세대 전투항공기뿐만 아니라 위성 개발 및 판매 계획까지 구체화되면서 전투항공기 프로젝트는 매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산출된 6세대 전투항공기 개발 비용은 약 2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여러 나라가 6세대 전투기를 쉽게 개발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한국은 이처럼 막대한 비용이 드는 6세대 전투항공기 개발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중동의 석유부국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수요를 미리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중동 국가들과 신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른 국가의 프로그램에 비해 KF-21 블록3 또는 6세대 전투기의 강점인 낮은 개발 비용과 빠른 생산 착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기술 개발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줄 자금 조달이 핵심 요소입니다. 한국은 이를 사우디의 자금으로 충당하게 되었으며 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6세대 전투항공기 개발 사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를 대비해 안정적인 자금을 중동에서 확보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개발 협력에서 겪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은 현금이 많은 중동 국가들과 손을 잡고 빠르게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이 가장 늦게 6세대 전투항공기 개발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빠르게 개발을 마칠 가능성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은 오히려 한국의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협력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본이 협력하고자 했던 사우디와 영국 모두가 대한민국의 전투항공기 기술력에 관심을 보이며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상전력뿐만 아니라 항공전력 부문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이 4.5세대 KF-21 보람의 전투기를 선보이며 글로벌 초음속 전투항공기 제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뛰어난 가동률과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F-35 전투기보다도 뛰어난 수준이며 한국 전투기의 수출 잠재력 또한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KF-21 전투기의 국산화 비율입니다. 현재 약 70%에 이르는 국산화율을 자랑하는 KF-21은 한국이 항공기 생산 역사가 짧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국에서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를 통해 독립적인 군사항공 강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초기에는 국내의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이제는 실전 배치가 목전에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던 미국은 과거 한국에 갑질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번 KF-21 개발로 인해 그러한 시절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국산 전투항공기 특허가 완성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하여 항공 엔진 독립을 이뤄낸 것도 큰 성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글로벌 150조 원 규모의 항공 엔진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선언하며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를 수출할 때 독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K9에 장착된 MTU 엔진이 독일의 국가 전략 자산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아랍에미리트와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갔던 수출 계약이 무산된 이유도 독일의 반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화는 독자적으로 1000마력급 전차 엔진을 개발하여 K9 자주포에 장착하였고 덕분에 이제는 독일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차 엔진 개발에 이어 전투항공기 동력기관 개발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설계한 도면을 바탕으로 항공기 동력기관의 핵심 부품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가스터빈 시장의 강자인 두산에너빌리티까지 이 개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투항공기 엔진이 압축된 공기를 연료로 태워 터빈을 회전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스터빈 발전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공기 부품 제작 역량을 갖춘 한화와 터빈 기술을 보유한 두산이 힘을 합치면서 전투항공기 엔진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KF-21 보람의 전투기에 탑재된 미국산 F414 터빈 엔진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산 엔진 개발 계획은 이미 발표되었으며 5세대 초음속 전투항공기 제트 동력기관 실증 비행시험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KF-21 전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산 동력기관을 장착하고 시험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국산 동력기관 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며 다음 달에는 무인 전투항공기 플랫폼을 통해 본격적인 시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제트 엔진을 개발하여 KF-21 전투기에 탑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국 공군은 공중 급유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양한 전투 전략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전투기의 운용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더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중국 역시 한국 KF-21 전투기의 빠른 발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일보는 만약 중국이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KF-21 전투기가 중국의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이제 한국 공군은 중국 전역을 작전 범위에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전 무장을 탑재한 한국 공군은 더 이상 중국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군사적 존재가 되었으며 중국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가까워지자 중국은 한국 공군의 군사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의 첨단 무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아직 100% 국산화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일부 미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 한국 방산 무기 체계의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방산 분야에서 추가적인 제재나 제한을 가하게 된다면 이는 한국의 방산 무기 수출과 생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방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이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며 미국이 방산 무기를 무기로 사용하여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양산되기 이전 한국은 F-15K와 KF-16과 같은 미국산 전투기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그동안 한국은 미국의 방산 무기에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투기들의 가동률은 국산 전투기 FA-5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최악의 수준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미국산 전투기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도하게 높았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업그레이드나 수리를 진행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존재했습니다. 전작권 역시 미국이 여전히 한국에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자주 국방을 위해 KF-21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산 전투기가 고장이 나도 핵심 부품을 직접 수리할 수 없었고 미국의 로키드 마틴 직원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려 할 때마다 엄청난 비용을 요구했으며 실제로 보잉사가 F-15K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책정한 가격은 공시된 가격의 3.6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한국은 미국의 갑질을 참아내야 했지만 KF-21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과거 20년간의 통계를 보면 미국산 전투기의 초기 도입 비용은 전체 비용의 약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미국은 자국산 전투기를 수출할 때 이를 뜯어보지 못하도록 봉인지를 붙였고 만약 봉인지가 훼손되면 수리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부 전투항공기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한국 조종사들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도 있었지만 미국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지 않아 한국은 소가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KF-21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면서 자주 국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세계 주요 전투항공기 제조국들도 신형 전투기 개발에는 최소 15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은 KF-21 전투기 제작을 10년 안팎의 기간에 맞춰 진행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양산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항공기술진은 KF-21 전투기를 통해 6세대 전투항공기 기반 기술까지 함께 개발하고 있어 세계 방위산업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일같이 연구와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레이더 기술 또한 큰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하드웨어와 기체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적 전투기를 먼저 탐지하지 못하면 공중전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에 고성능 레이더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어사 레이더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전력 증폭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이를 양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미국 방산 기업 레이시온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차세대 질화갈륨 소재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재는 KF-21 전투기의 레이더 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며 미국조차 한국의 기술 성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질화갈륨 소재는 기존의 갈륨 비소 대비 10배에 달하는 출력 효율을 자랑하며 이로 인해 KF-21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유럽연합보다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은 방위산업 전문가들 사이에서 놀라운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KF-21 전투기에 들어가는 어사 레이더를 100% 국산화했으며 그 성능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에 탑재될 질화갈륨 전력 증폭 소재 양산 기술을 국내에서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레이더용 질화갈륨 반도체 부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 소재는 KF-21 전투기의 전자전 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전투항공기 개발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6세대급 질화갈륨 소재는 기존의 갈륨 비소소자보다 260% 더 높은 효율을 보이며 이로 인해 더욱 강력한 전투기 전자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방위 전문가들은 한국의 기술적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출력 증폭기를 장착한 1세대 질화갈륨 소자는 구형 갈륨 비소소자보다 10배 높은 출력과 우수한 신호변환 효율을 보여줬고 이번에 개발된 6세대급 소재는 그 격차를 더 크게 벌렸습니다. 한국은 전투항공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레이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전투기 생산에서 가장 큰 난관 중 하나였던 기술 장벽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어사 레이더 관련 수출 가능성까지 언급되며 한국의 기술력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입증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은 70%를 넘어섰으며 전투기의 동력기관부터 레이더, 전자전 장비까지 대부분의 핵심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하면서 한국은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수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는 발표와 함께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KF-21 전투기의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은 파스 시스템을 구축해 KF-21 전투기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약 400대 이상의 전투기 생산 라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산 전투기에 대한 수출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국내 방위 전문가들은 KF-21 전투기의 양산 가격이 약 95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80% 이상의 가동률과 절반 이하의 운영 유지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성비는 KF-21 전투기의 큰 강점으로 작용하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전투기의 신속한 생산과 높은 가동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KF-21 전투기가 전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면서 이제 더 이상 미국 방산 기업들과의 불평등한 협력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많은 제약을 받았으나 이제는 KF-21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미국 방산 기업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운영하고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는 성능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전투항공기 개발에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이제는 독립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가 임박하면서 한국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방위산업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실전 배치와 관련하여 가장 큰 주목을 받는 부분 중 하나는 스텔스 기술입니다. KF-21은 초기 설계 단계부터 스텔스 성능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은 스텔스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스텔스 전투기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F-21은 경쟁력 있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국방탐구생활이었습니다. 구독, 추천, 알림 설정해 두시면 매일 신속하고 정확한 방산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